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제 슬슬 두 종류 낚시도 졸업을 하는 김에 겨울이 되기 전에 입낚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낚시를 가며 옆자리에서 주저리 떠드는 것을 듣고 간다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댓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댓글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의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삐삐에서 모바일 시대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댓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나 악플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받아본 적이 없죠. 실제로 전대성 김동욱 교수는 사이버 폭력이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요즘 한창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도 배우고 있을 테지만 40대 이상의 나이, 즉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의 기능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로 배우고 가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루어 낚시와 관련한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만 낚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댓글 때문에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3년을 운영해보니 돌출도가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돌출도에 걸맞게 그런 댓글들도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는 크게 악플 달리는 편도 아닌데 논란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악플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우선 사람 간의 예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댓글에 대해서 갑자기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댓글의 기능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랑? 찬반 그거 아닌가요? 리액션이죠. 리액션. 네. 유튜브의 댓글 기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이 아닐까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용도?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 나를 알아달라?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비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존재의 확인이지. 댓글의 기능은 뭐 다양하지만은 일단 뭐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거나 토론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자기 해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한테 그냥 하는 이야기 같아. 내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 댓글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전상의 정리를 해보면 댓글은 컨텐츠의 창작자와 시청자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공익광고 등에서도 악플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댓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 김다랑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댓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은 상호작용성으로 꼽고 있으며 댓글을 통한 온라인 토론,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을 돕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유사한 형식을 가진 텍스트 종류인 답글과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조욱현 교수님은 말하고 있고요.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란 점에서 대화적 텍스트에 속한다고 박용익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댓글은 답글과는 다른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적 텍스트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컨텐츠의 창작자와 시청자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보신 대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예절 교육조차 받지 못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받았으니 그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점화 효과에 따르면 선행되는 정보가 후의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처음 건네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두 번째, 악성 댓글의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학자들이 분석한 악성 댓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식 황지영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악성 댓글 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인 탈개인화 이론은 익명성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개인화된 사회적 단서가 부족한 익명적 상황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구속해왔던 행동들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반규범적 행동들이 야기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반두라 박사의 관찰학습 이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오랜 기간 자주 접할수록 악성 댓글 참여 행위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한 박영석 교수님은 댓글 이력 공개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익명성 감소를 통해서도 댓글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쓴 댓글에 대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댓글을 쓴 분의 성향이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신 대로 악성 댓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익명성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모방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댓글 이력 공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악성 댓글의 처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김재원, 김주찬 교수님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 작성 의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처벌보다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한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처벌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가지 댓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셨는데요. 그것과 유튜브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튜브는 PC가 아닌 폰으로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죠. 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무한으로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 또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TV 채널을 재핑하다가 우연히 만난 채널에 대해서 혼잣말을 한 것과 댓글의 무게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유튜브는 TV와는 달리 대부분 혼자 즐기게 되는 미디어이다 보니 더욱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의 일환이며, 댓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대화를 가능하도록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툴임에도 마치 혼잣말을 하듯 사용하고 또한 매우 경시한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듯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을 하듯 댓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논제는 사람 간의 예의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란 상황을 잊고 대면으로 가정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만약에 길을 걷다가 저의 낚시 공부방을 우연히 보게 돼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잘못 들어오신 듯한 느낌이 들면 다른 데로 가시게 되겠고, 마음에 드시면 방 주인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초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의 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대면 상황이라면 하기 힘든 말을 비대면이라서 편하게 말하게 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텍스트 언어학회 박희정 교수는 감정 발산형의 댓글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행론적 텍스트 기능 분류인 접촉 기능에 속하지 않으며 텍스트 생산자가 수용자와의 관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활동의 댓글에 대해서 욕설이나 악의적인 비방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이미 공중파 채널의 파급력을 넘어선 지 한참 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유튜브나 SNS 등을 경시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당신은 유튜버이니 모든 댓글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조차도 유튜브라는 미디어 채널의 운영자를 마치 방송인처럼 공인으로 인식하면서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지인들도 야 이제 수익이 얼마나 돼? 라고 가볍게 묻곤 하는데요.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너 요즘 월급 얼마 받아? 라고 가볍게 묻는 것과 같은 결례를 범하는 것인데 말이죠.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아직 유튜브에 대한 이해, 바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교육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느껴집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댓글을 사용하신다면 컨텐츠의 제작자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박간양군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